잇몸이 자꾸 붓고 아침에 얼굴이 붓고 뾰루지가 올라오고 감기가 잘 안 낫고 어디가 계속 아픈데 검사하면 별거 없다고 하고 이게 만성염증 신호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반대로 말씀드립니다. 만성염증은 증상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 증상들 만성염증 때문일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증상만 보고는 어느 쪽인지 못 가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질문을 바꿔드리려고 합니다. 물어야 할 건 내 몸에서 염증이 안 사라지고 계속 남아있냐입니다. 이건 확인할 방법이 있고 바꿀 수 있습니다. 검사 없이도 오늘 집에서 바로 보실 수 있는 숫자 2개 끝에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염증이 왜 안 사라지는지, 그게 암하고 어떻게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암 진단을 받으신 분께는 무엇이 달라지는지까지요. 안녕하세요, 암이랑 김선만입니다. 염증을 없앨 생각부터 하지 마세요. 왜 안 사라지는지부터 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니, 염증이 나쁜 거 아니에요? 염증 수치 높으면 큰일이라던데. 아닙니다. 염증은 우리 몸이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반응이에요. 다치거나 균이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이 싸우는 그 과정 전체를 염증이라고 합니다. 감기 걸리면 열나고 콧물 나고 목 아프잖아요. 그거 감기 바이러스 혼자 한 게 아닙니다. 내 몸이 싸우면서 내는 소리입니다. 열이 나고 아프고 빨개지고 붓고, 이 4가지가 염증이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표시예요. 그러면 염증이 아예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균에 거의 노출되지 않고 자란 묵인 실험쥐가 있습니다. 이런 쥐는 면역계가 충분히 발달하지 못해서 감염에 훨씬 취약합니다. 우리 몸은 미생물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서 면역체계를 발달시킵니다. 우리 면역을 계속 당금질하면서 강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너무 깨끗한 거, 아예 무균인 거 반드시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염증을 없애는 게 목표가 될 수가 없어요. 염증은 없애야 할 게 아니라 제때 끝내야 하는 겁니다. 그럼 만성염증은 뭐가 다른 거예요?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불에 비유해서 말씀드릴게요. 급성은 불이고 만성은 잔불입니다. 급성은 크게 타오릅니다. 그리고 며칠 안에 꺼져요. 아프니까 병원에 가시죠? 그래서 오히려 안전합니다. 만성은 별로 안 아파요. 작은 불씨가 몇 달, 몇 년을 안 꺼지고 계속 있는 겁니다. 별로 안 아프니까 잘 못 느낍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럼 왜 안 꺼질까요? 불씨를 계속 던져놓는 게 있으니까 그럽니다. 3군데에서 들어옵니다. 하나는 밖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가공된 음식에서 나오는 것들, 여러 가지 독소, 미세먼지 이런 게 다 우리 몸에 들어와서 만성염증을 일으킵니다. 또 하나는 몸 안에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 안쪽에 지방이에요. 이건 그냥 살이 아닙니다. 에너지 창고만도 아니고요, 염증 물질을 계속 만들어서 내보낼 수 있는 공장입니다. 배가 나온 만큼 그 공장이 커져 있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는 잠하고 스트레스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몸이 회복할 시간이 적어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면 고감신경이 항진됩니다. 여기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스트레스가 암을 직접 만들거나 재발시킨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잠을 못 자고 식사가 무너지고 활동량이 줄면서 치료 과정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간접적으로 암과 연관이 있다는 논문도 있고요. 그래서 건강하신 분들도 스트레스 관리는 필수이고 암 환자에게도 스트레스 관리는 분명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이 3군데에서 불씨가 동시에 들어오고 있으면 그 잔불은 꺼질 수가 없습니다.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끌 틈을 안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염증이 암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막연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확실하게 밝혀진 것들이 있습니다. 간염을 오래 하시는 분에서 간암이 잘 옵니다. 헬리코박터 때문에 위에 염증이 오래 있으면 위암이 올 수 있고요, 대장에 염증이 오래 있는 병을 앓으시면 대장암이 올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암의 약 10%대는 암을 일으키는 감염과 관련이 돼 있습니다. 여기서 조건이 하나 꼭 붙어야 합니다. 그냥 염증이 있다고 암이 오는 게 아니에요. 오래 남은 염증에서 생긴 병, 거기서 암이 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될까요? 염증이 있으면 우리 몸이 싸우면서 독한 물질을 내뿜습니다. 그게 세포의 설계도 DNA 손상시킬 수 있고요, 급성일 땐 괜찮습니다. 싸우면서 뿜어져 나온 그 독한 물질을 몸이 다 치워버리고 그 다음에 새 세포가 만들어지거든요. 순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성은 그게 겹칩니다. 불이 아직 안 꺼졌는데 독한 물질이 계속 나오고 그 이후에 새 집을 짓고 하는 것들이죠. 그러면 그 새로 지은 집에 처음부터 금이가 있는 겁니다. 실험에서도 밝혀진 원리고요. 그게 몇 년, 몇십 년 쌓입니다. 그러면서 암이 자라기 좋은 몸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간염도 없고 헬리코박터도 없는 분이에요. 그냥 염증만 오래 남아있는 분이요. 여기서부터가 아직 연구가 진행되는 중입니다. 그래도 이런 게 있어요. 심장병 환자 10,000명한테 염증을 낮추는 주사를 놔본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폐암이 줄었어요. 염증을 낮췄더니 암이 줄어들더라. 이걸 사람한테서도 본 겁니다.
다만 이건 심장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고 원래 보려던 목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사, 이 치료를 하면 암을 예방한다, 이런 말은 아직 못합니다. 염증만 잡으면 암 안 걸린다? 저는 그런 말도 못해요. 하나로 다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염증이 암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암이 자라기 좋은 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면역력을 올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좀 다릅니다. 면역력을 올린다는 것은 힘을 키우는 얘기예요. 그런데 만성염증은 힘이 모자라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아까 불씨를 세 군데서 계속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죠? 면역은 그걸 계속 끄고 있어요. 지금도 일하고 있어요. 문제는 끌 게 계속 새로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끝나는 거예요. 불씨를 계속 던져놓고 있는데 불 끄는 사람만 더 부른다고 불이 꺼지겠습니까? 먼저 던져 넣는 걸 멈추게 해야지. 그러니까 면역이 좋다는 걸 더 챙겨 드셔도 그 잔불이 안 꺼지는 이유가 그대로 남습니다. 힘을 더 넣으실 게 아니라 왜 안 끝나는지를 보셔야 하는 겁니다. 그럼 내 몸에 그 잔불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볼 수 있는 혈액 검사가 있습니다. 고민감도 CRP라고 해요. 몸 어딘가에 염증이 있는지를 보는 검사입니다. 그런데 이 검사도 한계가 분명합니다. 어디가 문제 있는지는 알려주지 않아요. 몸 어딘가에 있다? 거기까지예요. 그리고 아직 모든 사람이 건강검진에서 받아야 하는 검사로 정해져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미 피 뽑으실 일이 있으면 그때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요. 검사하실 때 조건이 있습니다. 컨디션 좋으실 때 하세요. 그리고 숫자는 제가 여기서 몇 이상이라고 말씀 못 드립니다. 검사실마다 단위가 다릅니다. 그리고 검사지에 적힌 단위하고 그 검사실 기준치를 꼭 같이 보셔야 합니다. 검사 안 하셔도 오늘 당장 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허리둘레예요. 남자는 90cm, 여자는 80cm. 이걸 넘으시면 배 안쪽에 지방이 꽤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모두 그렇지는 않지만요. 아까 그 염증 공장 말씀드렸죠? 그게 커져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지 사이즈로 재시면 안 됩니다. 갈비뼈 아래에서 골반뼈 사이 중간에 줄자로 재세요. 대략 배꼽 근처입니다. 그리고 국가건강검진에는 없지만 일반적인 건강검진 결과지 갖고 계신 분은 하나 더 찾아보세요. 당화혈색소라는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두세 달 동안 혈당의 평균인데요. 이게 왜 염증하고 상관이 있냐? 혈당이 있으신 분들은 아주 흔하게 복부비만이 함께 나타납니다. 그래서 허리둘레와 당화혈색소 이 두 숫자를 함께 보시면 됩니다. 이 두 숫자는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허리둘레, 당화혈색소. 당화혈색소는 5.7부터가 당뇨 전 단계로 얘기하고 있고요. 6.5부터를 당뇨라는 진단에 들어갑니다. 전 단계라는 말을 아직 아니라는 뜻으로 두시면 안 돼요. 숫자 하나로 판정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럼 염증 없애려면 뭘 먹어야 돼요? 뭘 하면 돼요? 이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반대예요. 뭘 더 넣을까가 아니라 지금 불씨로 던져놓고 있는 게 뭔가를 알아내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아까 불씨 세 군데 말씀드렸죠? 하나씩 다시 보겠습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건 솔직히 다 못 막습니다. 숨을 쉬어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매달리지 마세요. 줄 수 있는 건 배 안쪽의 지방입니다. 그 염증 공장이죠.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먹는 겁니다. 목록을 드리지는 않을게요. 흰쌀밥이나 빵처럼 부드럽게 넘어가는 것, 그리고 단 것, 이것부터 줄이시는 걸로 시작해서 꾸준히 관리하시면 배 안쪽 지방은 조금씩 줄어들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운동입니다. 운동은 이 염증 공장을 줄여주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근육은 항암제다. 걷고 먹지 않으면 치료가 안 됩니다. 그리고 잠하고 스트레스, 여기가 제일 어려우실 거예요. 잠을 자는 동안에 회복을 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그 회복할 시간이 통째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암 환자분들께 잠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런데 자려고 누우면 더 안 오시죠. 자는 시간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반대로 말씀드려요. 깨는 시간을 정하세요. 몇 시에 잤든 아침에 그 시간에 일어나신 겁니다. 그걸 며칠 하다 보면 밤에 피곤해서 주무시게 돼요. 자는 시간은 못 정해도 깨는 시간은 정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모두 없애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즐거우셔야 해요. 즐거운 사람을 만나시고 하고 싶은 걸 하세요. 그게 치료의 일부입니다. 영양제 얘기도 많이 나오죠. 오메가3 같은 것들이요. 이것저것 챙겨 드시면 염증이 없어진다? 저는 그렇게까지는 말씀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뭘 더 챙겨 먹을지 고민하기 전에 내가 염증을 더 만들고 있는 게 뭔지부터 보세요. 그걸 빼는 게 먼저입니다. 여기까지는 아직 암 진단을 안 받으신 분들 이야기였습니다. 이미 암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암덩어리 자체가 염증 물질을 계속 뿜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마르기 시작해요. 이걸 악액질이라고 합니다. 체중이 빠지고 입맛이 없어지고 근육이 말라갑니다. 암 환자분들께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고요?
항암 치료를 견디기 어려워지고 치료 독성과 예후에도 불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근육은 항암제다, 먹고 걸으셔야 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드린 말씀을 치료 중이신 분 그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얘기한 분들은 허리 둘레 줄이라고 했죠. 먹는 것 줄이시라고 했어요. 그건 아직 진단 안 받으신 분께 드린 말씀입니다. 지금 암 치료 중인 분이시라면 체중이 빠지는 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덜어내는 싸움이 아닙니다. 지키는 싸움이에요. 뭘 줄일지는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관리를 못하셔서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오늘 제가 드린 얘기는 지난 일을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치료가 잘 듣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염증을 관리한다는 것은 암을 없애자는 게 아닙니다. 몸이 마르지 않게 지켜서 받으셔야 할 치료를 끝까지 받으실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오늘 드린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염증은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를 지키려고 일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 일이 안 끝나는 겁니다. 안 끝나는 이유는 불씨를 계속 던져 넣고 있어서입니다. 그게 몇 년, 몇십 년 가면 암이 자라기 좋은 몸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염증을 끄는 데만 매달리지 마세요. 불씨를 주셔야 합니다. 그 안쪽 지방, 잠 스트레스, 오늘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불씨가 줄면 염증은 알아서 끝납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죠. 만성염증은 증상으로만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증상 목록에 날을 맞춰보지 마시고 숫자를 보셔야 합니다. 오늘 하시는 거 제 답은 두 가지입니다. 허리 둘레 한번 재보세요. 그리고 다음 피 뽑으실 일 있으면 염증 수치도 같이 챙겨보세요. 그리고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혼자 참지 마세요. 잠을 못 주무시는 것도, 입맛이 없으신 것도, 마음이 무너지는 것도 다 말씀해 주셔야 저희가 봐드릴 수 있습니다. 아이가 울어야 젖을 물릴 수 있는 것처럼요. 그 불을 혼자 끄시라고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어디서 불씨가 들어오는지 같이 찾아보고 옆에서 같이 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환자가 포기하지 않으면 의사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김삼만이었습니다.